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뇌신경과학, 마음과 문학의 세계. 다섯 번째 세미나 중 두 번째. 역시 주제는 뇌와 마음은 기억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기억과 마음, memory and mind, 그리고 그 새로운 분류법을 하고 그 새로운 분류법에서 이성의 뇌, 감성의 뇌, 정서의 뇌가 있는데 그 중에 감성의 뇌와 정서의 뇌를 다루겠습니다. 메모리와 마인드, 그리고 새 분류법 primary sensibility, 1차 감성. 1차 감성은 감정, 의욕, 감정,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secondary sensibility는 affection, 정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기억은 인류 역사 5,000년 역사를 볼 때 기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한다, 기억이 모든 생각의 중심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기억을 눈으로 본다 하는 생각은 전혀 과거에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다행히 닥터 에릭 칸델,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대학 사이카이트리스트, 정신과 의사이시며 교수며 또한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자인 에릭 칸델이 2000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연구는 그 전에 한 20여 년 연구를 한 거죠. 달팽이의 뇌세포, 뉴런에서 참 신기하게도 뉴런의 시냅스, 어제 말씀드린 시냅스가 있는데 시냅스 속에 기억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기억이 들어있다. 그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형성됐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보니까 단백질이 없어졌다, 생겼다, 커졌다, 말았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닥터 칸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로로 AD 2000년에 그는 노벨 의학상,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보이는 뇌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기억이다. 결국은 기억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생각, 마음 이런 건데 그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던 뇌, 마음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릭 칸델의 발견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랄드 에델만, 사이카이트리도 하고 사이콜로지, 심리학도 하시며 아울러 바이올로지, 뉴로패톨로지, 이런 신경병리, 면역학, 다재다능하신 분이 닥터 에델만이십니다. 닥터 에델만이 물론 면역학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지만은 그 후에 그는 약 40년 동안에 걸쳐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기억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식, consciousness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에델만은 기억에서부터 머릿속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생각으로 나오는가, 생각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에 출현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의 유명한 저서가 Neuroscience and World of Mind,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말할 때 우선 이 네 가지 용어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첫째,
엔코딩. 엔코딩이라는 말은 물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부호화시킨다. 어떤 것을 시작한다. 어떤 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시작한다 하는 것이 엔코딩, 부호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을 부호화한 다음에 기억을 만드는 거죠.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저장을 합니다. 스토레이지. 기억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만드느냐? 전전두엽에서 만드는데, 여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해마와 전전두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하는데 어디 저장하느냐 하면은 감각의 뇌 뒤편에 있는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 이 감각의 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할 때 누가 저장시키는가 하면은 역시 해마가 저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는 어디에 어느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환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장된 것을 전전두엽에서 인지기능에서 다시 필요해서 꺼내는 것, 인출하는 것, 그걸 리트리버럴이라고 합니다. 리트리버. 인출이라고 말도 할 수 있고 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추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꺼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꺼집어내는 것. 기억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기억을 꺼집어내는 것, 인출한다는 겁니다. 인출, 리트리버. 그 인출해서 그 기억을 사용합니다. 사용했다가 다시 저장시키는 것. 저장시키면은 그 저장시킨 기억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확실해집니다. 이걸 컨solidation, 공고화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고화, 이게 네 가지 단어, encoding, storage, retrieval, consolidation, 부호화, 저장, 인출, 공고화. 인출을 했다가 다시 쓰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걸 갖다 연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학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문학에서는 퇴고라고도 말할 수 있고 번복하는 일이요. 퇴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용어는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메모리라는 것은 기억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가? 기억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심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뭐 인식기억이라든지 또는 암묵기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합시다요. 첫째는 무의식기억, unconscious memory. 그리고 의식기억, conscious memory. 의식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성 상태에서 대뇌, 이성의 뇌죠. 대뇌에서 기억이 활동하는 그 기억을 의식기억이라고 하고 이 의식기억은 대뇌 감각의 뇌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전전두에서 만들어집니다. 의식기억은 전체 기억의 불과 5%밖에 안 됩니다. 5%. 나머지는 무의식기억이 됩니다. unconscious memory라고 합니다. unconscious memory는 대뇌 밑에 있는 것, 대뇌 하부의 뇌라고 그랬죠? subcortical brain, subcortical brain, 대뇌 하부에 있는 뇌, 다른 말로 하면 본능의 뇌, 또 선천적인 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득하게 들어있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엄밀히 치면은 DNA로 되어 있고 그 DNA는 획일적으로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무의식 기억입니다. 특별히 대뇌 가운데서도 편도체와 베이살간이 아니라 기저핵 그리고 소뇌 여기에도 무의식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도체를 감성의 뇌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그 측두엽에 있는 해마는 이것은 의식 기억으로 되어 있고 또 의식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전두엽에다가 편입을 시켰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편도체는 감정하면 무의식 기억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또 각성 상태에 있는 의식되는 생각, 이거는 전부 다 의식 기억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무의식 기억과 의식 기억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무의식 기억과 의식 기억이 합쳐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심리학적 변연계, 해부학적 변연계가 아니고 심리학적 변연계는 무의식 기억과 의식 기억이 서로 같이 공존하고 합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드는 게 정서가 되겠습니다. 의식 기억에서 만들어진 것은 생각이 되고, 무의식 기억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감정, 감성, 느낌,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기억과 의식 기억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정서, 어펙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정은 무의식 기억입니다. 이거는 어디 있느냐? 대뇌 하부에 있는데, 감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포라는 것입니다. 공포. 공포는 무의식 기억이고 항상 대뇌 하부에 내, 그리고 변연계 아래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공포라는 것이 변연계로 올라와서 대상피질, 정서 B라고 말씀드렸죠. 정서 B로 올라와 가지고 작동할 때는 이것에서부터 사랑, 공포와 반대되는 사랑, 안정, 공포, 이런 것이 되는데, 왜 되는가 하면은 의식기억, 의식기억이 내려와서 이걸 갖다 서로 같이 공존할 때 공포라는 그 개념이 변해 가지고 행복한 감정, 또 반대로 우울한 감정,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 소위 말해서 정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감정과 감성, 정서를 하나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성과 그리고 정서 가운데 특별히 앞에 있는 부분, A에 있는 부분, 그 인격이라든지 양심, 이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지기능, 이성의 뇌, 정서의 뇌, 그리고 감성의 뇌, 이게 3층으로 뇌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기억 가운데 보면은 시각적 이미지 기억이라는 거 있고, 청각적 이미지 기억. 기억은 기억인데 시각적인, 눈으로 보이는 시각, 그림으로 되어 있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지 기억, 소리로 들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시각적 이미지 기억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중에 공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기는 것이고, 청각적 이미지는 시간을 극복하고 하느냐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1차 의식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며, 시 같은 것, 포임은 시각적 이미지 기억이 많습니다. 반대로 제2차 의식, 고차 의식이 되는 경우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기 기억과 멀티 비디오, 사진이 여러 종류의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설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로 안무 기억이라든지 훈련 기억, 예를 들면은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경우는 그 피아노를 치는 것이 어디가 저장되는가 하면은 소뇌 내지 기저핵, 그리고 근육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결국 장기 기억인 기억인데 무의식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무의식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억에 관한 것은 좀 많이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고, 무의식 기억이 있고 의식 기억이 있다. 의식 기억은 주로 대뇌에서 일어나며 생각에 관계되는 것이고, 무의식 기억은 대뇌 하부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감정, 감성에서 일어나는 거다. 무의식 기억과 의식 기억이 같이 만나는 것이 어디냐? 정서의 뇌,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변연계 에어리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정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다른 서브젝트로서 마음이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불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가? 우선 마음을 만드는 단위는 기억입니다. 마음은 100%가 기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정의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디션하게 전통적으로 지정의가 어울려서 활동하는 마음 세계, 그걸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라는 것이 말하면 이성애네, 정이라는 것이 에모션, 편도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감정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시상하부, 간내에서 나오는 의욕과 같은 것. 결국은 요 세 가지, 지정의, 이것이 이것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뇌와 대뇌하부를 합쳐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지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정의를 마음으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내용이. 두 번째,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마음이란 뭔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작용과 cognition, 인지작용과 또 정서작용, 아까 affection, 정서가 되려면은 감성이 들어와야 되겠죠. 정서작용과 운동작용, behavior, 활동하는 작용, 요 세 가지가 어울려서 활동하는 정신세계를 갖다가 마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타당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지작용과 운동작용, 정서작용을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뇌에서 보면은 바로 전두엽, 프론탈 로브가 되겠습니다. 전두엽에서 인지작용도 하고 운동작용도 하고 정서작용도 합니다. 필자는 정서를 떼내서 정서해내라고 이렇게 떼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잠깐 전두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전두엽에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정의를 처음에 말하기를 100%가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5%는 대뇌에 있고 나머지 95%는 대뇌, 하부뇌, 또 변연계 이런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기억 전체이기 때문에 온 몸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음은 whole body, 몸속에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마음으로서 활동하는 그 기능, 인지기능, 운동기능, 정서기능은 대뇌에 있는데, 대뇌 중에서도 전두엽에 들어있다. 그러면 나머지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그리고 대뇌 하부의 뇌는 뭐냐?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을 서포트하는 기관이다. 서포트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마음의 정의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퀀텀 세오리,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말하기를 마인드라는 것은 excess of regulation of information and energy,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플로우를 조절해주는 장치다. 그래서 이 장치는 보면은 인포메이션과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여러분 보시면은 참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이것도 이론이 맞는 얘기 같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기억 아닙니까? 기억. 그 안에 들어있는 인포메이션이고, 그럼 그 기억이 A라고 하는 기억에 들어있던 시냅스에서 B라고 하는 시냅스로 옮겨갈 때 어떻게 옮겨가느냐? 에너지로 바뀝니다. 원소나 또 케미컬 머티리얼, 전기로 바뀌어서 연락이 됩니다. 결국 인포메이션과 에너지가 흐르는 액세스라는 것은 바로 뇌 전체에 있는 시냅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때는 이 세 가지 전체가 다 이것이 마음의 정의에 맞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리학자들과 또 퀀텀 세오리에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 퀀텀 세오리에 의하면은 뉴욕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소위 텔레파시라고 하죠.
패스라는 텔, PA라는 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연락이 돼 있다 이런 말인데 글쎄 그것도 이해는 되긴 되지만 아직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공중의 원소로 떠 있다. 빅뱅 시오리 이후에 생긴 여러 원소가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틀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역시 이 세 가지를 전체 마음의 정의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심리학에서 쓰는 이 정의, 인지기능과 운동기능, 그리고 정서기능이 어울려서 활동하는 세계, 그것이 정신세계를 마음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초점을 제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몸에 있고 몸속 가운데 특별히 뇌 속에 있는데 뇌 속에서도 특별히 전두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기억은 100%가 전체가 합쳐서 오니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오니언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니언처럼 생긴 것이 마음이다. 이 안에 100%가 기억인데 그 가운데 95%가 무의식 기억입니다. 무의식 기억. 그리고 5%만이 의식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 기억. 그런데 이 무의식 기억을 보면은 이건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그리고 DNA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뇌 가운데 가장 밑에 부분, 처음에 발달했던 부분이 척추 그리고 뇌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뇌간. 그 뇌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감성이 무언가 하면 느낌입니다. feeling. 무엇인가, 뭔지 일어날 것 같은 것, 예감하고 하는 것이 느낌입니다. 근데 이 느낌은 그 가장 중요한 뇌간 근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활동하는 것은 대뇌 하부에서 활동하지 않고 대뇌에 올라가서 의식기억이 있는 대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feeling, 의식,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라는 것은 대뇌의 의식작용을 컨트롤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중에 네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느낌이 나오는 뇌간 근처에서는 거기서는 대뇌 하부의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뇌를 조절해주는 스위치 장치,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물막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각성 장치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는 대뇌 하부요. 그 느낌은 무의식 기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대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시상하부, 거기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의욕, 여기 빠졌습니다만 의욕, willpower라고 하는 의욕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의와 의욕은 시상하부와 변연계 사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면은 해부학적인 변연계에 속하는 측두엽의 편도체에서 나오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도 역시 무의식 기억입니다. 무의식 기억. 이 무의식 기억인데 작동하는 것은 어디서 작동하느냐 하면은 편도체와 그리고 변연계 밑에 전두엽 변연계 밑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의식 기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변연계로 올라오게 되면은 변연계도 특별히 전두엽 변연계, 제가 말하는 심리학적인 변연계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앞에 부분과 두 개, A와 B가 있는데 그 변연계로 올라와서 의식기억, 인지기능에서 내려오는 충동 억제작용과 같이 작동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말하면 소위 말하면 무의식기억과 의식기억이 서로 만나는 부분, 이것이 정서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뇌로 올라오게 되면은 대뇌에서는 의식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기억에서 시작한 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하, 이걸 볼 때 우리가 데카르트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기억에서부터 이 생각까지, 나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까지 요 사이를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닥터 에델만이 그 크게 공로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기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보이는 뇌를 해부를 해보면은 대뇌, 소뇌 쭉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시냅스가 있고 기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전체 마음을 이루는 단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위의 기억은 무의식 기억과 의식 기억이 있고, 의식 기억의 제일 밑에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식 기억과 무의식 기억이 합쳐 있는 정서,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가서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의식 기억은 이 대뇌에 있습니다. 대뇌에 있고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 아래 편도체를 포함해서 소뇌를 포함해서 이 전체, 그리고 척추, 그리고 온갖 다른 데 전부 다 합친 것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무의식 기억이 들어있습니다. unconscious memory. 무의식 기억은 본능의 뇌라고 그랬습니다. 본능의 뇌. 그리고 원초적인 것이고 선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애가 태어나자마자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젖을 빠는 행위를 합니다. 무의식 기억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보면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무의식 기억입니다. 이렇게 젖을 빤다든지 눈을 깜빡거리고 한다는 것은 무의식 기억, 이 본능에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원숭이라든지 다른 동물들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물며 악어 같은 종류하고도 비슷합니다. 젖을 빤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이것이 본능의 뇌구나. 심지어 면역 활동도 본능의 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능의 뇌는 사람마다 다 비슷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2000년 전, 5000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본능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기억으로 올라오면 다릅니다. 여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억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 기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의식 기억에 요 밑에 있는 느낌, 그리고 의욕, 감정, 이것이 주로 이 밑에서 활동을 합니다. 밑에서 활동하다 끝나는데, 이것이 변연계로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이 이성의 뇌와 같이 서로 타협을 봐 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것, 즉 의식 기억과 무의식 기억이 하나로 되는 상태, 이것이 정서의 뇌가 되겠습니다. 정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정서 A라고 하고 정서 B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뇌라고 이름을 지었고, 요거는 사랑과 연민 같은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뇌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것은 앞에 있는 부분이 인지기능, 기억을 갖다가 다스리고 만들고 활용하고 생각하고 유추하고 모든 일을 하는 부분이 바로 코그니션, 이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운동의 뇌가 되겠습니다. 말로 한다든지 얼굴을 보인다든지 손발을 움직여주는 것. 뒤에 있는 감각의 뇌는 기억을 저장해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봐서,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는 우주에 떠다닌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 몸속에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세 가지 활동, 인지기능, 정서기능, 기능을 하는 부분이 주로 어디냐면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여기서 운동기능도 하고 인지기능도 하고 그리고 정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
프론탈 로브, 전두엽이 실질적인 마음의 장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제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오케이. 보시면은 뇌를 대뇌, 변연계, 대뇌 하외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마음과 사이콜로직한 것을 적용할 때 저는 이성의 뇌, 정서의 뇌, 그리고 감성의 뇌라고 이렇게 세 개를 붙였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감성의 뇌죠. 그러니까 본능의 뇌에다가 편도체, 아미그달라, 편도체를 합친 것이 감성의 뇌가 되겠고, 그리고 이 위에 대뇌 피질, 대뇌 피질, 세레브랄 콜텍스, 콜텍스에서 여기에는 이성의 뇌인데, 이성의 뇌는 반드시 여기 해마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서 하나로다가 해서 이성의 뇌가 되겠고, 그리고 요 가운데 앞에 있는 부분, 요 앞에 있는 부분, 전두엽에 있는 요 변연계, 그리고 전전두엽의 요 앞에 있는 부분, 요렇게 두 개를 해서 심리학적인 변연계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렇게 붙이면은 자꾸 해부학적인 변연계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서의 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정서 A, 정서 B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성의 뇌는 인지기능, 운동기능, 그리고 기억 형성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의 뇌는 따로 원래는 이성의 뇌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걸 따로 떼서 이성의 뇌라고 해서 그 앞에 정서 A, 정서 B, 그래서 정서 A를 플라톤의 뇌, 정서 B를 아리스토텔레스 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뇌, 원래 이거 reptile brain, 악어의 뇌죠. 거기다가 편도체를 붙여서 요 전체를 감성의 뇌라고 합니다. 즉 감정, 편도체는 감정을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은 에모션이죠. 그리고 파충류뇌는 reptile brain인데, 파충류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느낌과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쳐서 감성의 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이걸 제가 또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전체가 대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전두엽 가운데 요 운동의 뇌, 인지의 뇌, 그리고 요 기억 형성을 저장하는 부분, 요거를 합쳐서 이성의 뇌라고 부르고, 그리고 전두엽의 앞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전두엽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두 개만 따로 떼어가지고 정서의 뇌 A, B로 나눴고, 여기에 편도체, 그리고 해마는 이성의 뇌에 속하고, 여기에 있는 편도체는 밑에 있는 감성의 뇌에 합쳤는데, 감성의 뇌는 여기에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에서 뭐가 나오냐면 느낌이 나오고, 그리고 시상하부에서는 의욕, 지정의 할 때 정이라는 건 편도체에서 나오는 정, 그렇게 되겠죠. 지정의. 그래서 느낌과 의욕과 정, 요 세 개를 합쳐서 감성의 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니까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어그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 봄으로써 이 프라이머리한 감성, 원초적인 감성, 즉 느낌, 의욕, 감정, 요 세 개하고 이 프라이머리한 것이 올라오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또 이성의 뇌가 내려와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A, B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정서가 되겠습니다.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secondary sensibility, 2차 감성, 요거를 1차 감성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2차 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2차 감성을 따로 특별히 정서라고 하고 1차 감성은 1차 감성입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제가 만들어내는 하이라이트의 그 도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또 자꾸 반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는 이성의 뇌가 있습니다. 이성의 뇌에는 기억을 형성하는 뇌가 있고, 행동을 하는 뇌가 있고, 인지 기능을 하는 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축이 되는 것이 물론 인지 기능의 뇌겠죠. 인지 기능은 전전두엽에 있는데, 여기서는 지각을 만들고 기억을 만들고, 지각이 개념을 만듭니다. 개념을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말을 통해서 생각으로 바깥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2차 의식적으로 상상이나 창의력을 만들어서 생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를 할 때 반드시 이 감성의 뇌가 올라와서 같이 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감성의 뇌는 나서부터 생긴 것으로 계속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성의 뇌가 자꾸 이성의 뇌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정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서의 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성의 인지 기능이 지각이나 개념을 만들 때 감성의 뇌나 또는 정서의 뇌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부터 여기에는 감정이나 정서가 많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으로 튀어나왔을 때 보면은 이성적인 생각이, 이성만 있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감성이 굉장히 많은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이 골고루 합쳐지는 정서적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뇌라는 것은 1과 2가 합치는 것처럼 이성과 감성이 하나로 중간에 만나서 하나의 정서가 되는 과정, 정서가 돼서 튀어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공감, 엠파시가 되겠습니다. 엠파시. 나중에 여러분 설명하겠지만은 이성의 뇌만 발달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아파시, 무감각 상태, 그리고 이성적인 것, 서사적인 것. 반대로 인지 기능이 이렇게 개념을 상상으로 나올 때 감성의 뇌가 너무 강하게 여기 와서 작용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면 이성적인 생각, 그걸 갖다 소위 말하면 심파시, 너무 감성에 치우친 것을 심파시,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언더스탠딩이 되고 감성적으로 심파시가 골고루 되는 이 가운데 상태를 소위 말해서 엠파시, 공감이라고 합니다. 엠파시. 엠파시는, 이 공감되는 것은 나 혼자의 공감도 있고 마음속에 나와 다른 사람과 사이에 공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여러 사람이 합치는 공감, 즉 사회적인 공감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또 내가 한 것을 만들어낸 생각, 말로 만들거나 글로 만드는 생각을 나도 이해하고 너도 이해하고 할 때 그것을 소위 말하면 공감되는 문학이 나올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감성, 원초적인 감성과 그리고 여기에서 발달되는 2차적인 감성을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성의 뇌만 따로 하겠습니다. 이성의 뇌만.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먼저 감성의 뇌, 이걸 다 primary sensibility, 그리고 여기서 어드밴스 되는 것이 secondary sensibility, 즉 정서, affection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브레인의 뇌를 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4개를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부분, 이것이 대뇌가 되겠습니다. 대뇌, 전체 대뇌가 되겠죠. 대뇌가 되고, 그 중에 앞에 있는 건 전두엽이라 하고, 전두엽이라 하고, 그리고 대상피질, 그리고 요 앞에시 안화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안화전두엽. 요번에 손흥민이가 다쳤던 자리가 안화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데, 안화전두엽,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체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것이 서브코티컬 브레인, 대뇌 하부의 뇌, 그리고 편도체, 그리고 해마. 이것이 해박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옆으로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전전두엽에서는 뭘 하느냐? 인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하는 애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운동, 행동, 이것이 행동하는 부분입니다. 결정한 것을 행동하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소리를 질러라 하면 여기서 소리를 질러죠. 말로 소리 지르는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 이거는 이것은 감각, 기억, 감각에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정서에네, 그리고 감정, 편도체, 감성에네인데 그 감성에는 감정을 포함한다. 이걸 갖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 요거를 조금 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 인지기능의뇌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지기능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인지기능의 뇌는 칸트의 뇌다. 칸트의 뇌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전전두엽의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성의 뇌가 일로 내려오고, 그리고 시상하부에 있는 의욕이 일로 주로 옵니다.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양심이라든지 도덕, 또는 도덕 같은 거, 모랄,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칸트보다 조금 그래도 철학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그걸 강조한 것이 플라톤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변연계의 정서의 뇌 B,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편도체라는 것은 감정의 뇌입니다. 감정의 뇌는 주로 어디로 올라오는가 하면 아리스토텔 이 부분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이라든지 한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컴패션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에서 많은 문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기능을 잘한 분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 뇌라고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 기억의 뇌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부분 가운데 보시면 특별히 40번과 39번, 이 부분이 뇌에서 가장 발달된 부분이고, 여기에서 뭘 하는 건 글을 쓴다든지 말을 만든다든지 문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그걸 명령하고 실행하는 부분은 인지기능이죠. 그러나 실제로 만들고 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공장이죠. 공장에 있는 걸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이 칸트의 뇌겠죠. 46번은 그 중에 특별히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 이 밑에 있는 거는 뭐 그런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면 한번 보면은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부라는 것은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인지기능과 또 운동기능, 요것을 하는 이것이 뭐냐면 정부 가운데 엑세큐티브, 실제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정부 가운데 요 인지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백악관에 해당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나 중요한 것을 다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46번 배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있고 그 주위에 10번 여기 또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 10번, 이것을 주의 어텐션 에어리아, 주의 영역을 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보면은 비교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리고 추론을 하고, 계획을 짜고, 또 계획을 다시 짜고 실행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추론하고 유추하는 것. 유추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유추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은유를 만들고 직유를 만드는데, 유추하는 것이 10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총괄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것을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를 갖다 실제로 행동하는 행동대가 어딘가 하면 이 근육을 갖다 하는 행동대, 행정부 각 처가 됐죠. 부처, 장관들,
정부 부처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4번은 근육 운동을 하는 것, 근육으로 하는 것, 8번은 얼굴로 하는 운동, 그리고 중요한 게 44, 45번은 말을 하는 것, 즉 방송국이나 무슨 신문사 같은 것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감각의 뇌는 기억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고 개념을 만들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입법부에 해당됩니다. 입법부. 그리고 이 변연계, 정서의 뇌 가운데 앞에 있는 부분은 저지먼트,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덕관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부라고 말하고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쯤 와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뇌는 사법적인 일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문학적인 일, 예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것을 습관을 들이면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브로드만의 남발을 익혀가지고 몇 번 하면 그것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 18번은 시각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 또 시각적인 공간을 저장하는 부분, 19번, 그리고 예를 들면 37번은 얼굴을 알아보는 기관 부분, 22번은 말을 듣고 말을 만드는 부분, 이렇게 각 52개의 분류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쉬워집니다만은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언제 한번 구글을 통해 가지고 요 특별히 브로드만 에어라를 찾으셔서 거기 하나하나를 무슨 기능이 있는지 보시면 참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특별히 여기 21번 같은 것은 사운드, 음악 같은 거, 음악 같은 사운드를 알아보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여기 39번, 40번이 있는데요. 39번하고 40번에서 뭐냐면 글을 만드는 거. 우리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쓰고. 글이라는 것은 시퀀스, 순서대로죠. 말이라는 것도 시퀀스,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조절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앞에 있는 주의 기능, 여기에서 조절합니다. 이걸 글을 쓰라 말라 뭐 하는 것을 갖다 하고 그 쓴 것을 다시 꺼내서 말을 시키거나 쓴 것을 글로 표현시키거나 하는 것이 우리 뇌의 유기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분류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 분류 끝마친 것 가운데 감성의 뇌하고 그리고 정서의 뇌만 오늘 하겠습니다. 감성의 뇌에 들어있는데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sensibility, sense라는 감각이고 sensibility,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감정, 감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느낌, feeling, 그다음에 will power, W-I-L-L, 그리고 감정, emotion, 요 세 가지를 1차 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감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편도체에서, 측두엽에 있는 편도체, 그 해부학적으로 볼 때는 해부학적인 변연계지만은 이 심리학으로 볼 때는 이것은 감성의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있는데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체 감성을 대표해서 에모션, 감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혼동을 합니다, 보면은. 감정과 정서를 혼동하는데, 감정은 엄밀히 치면은 감성 가운데 한 부분인데, 가장 감성 중에 고차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감성은 6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공포, fear, anger, 분노, surprise, 놀람, disgust, 불쾌한 것, happy, 행복한 생각, 행복한 느낌, sad, 슬픈 생각, 슬픈 느낌, 이런 것이 느낌이라고 말하는데 좀 sad한 것, 이것이 감정이 있는데 원초적이 되겠고 의욕, 이건 아까 말한 대로 간뇌 가운데 시상하부, 하이포달라무스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걸 갖다 소위 말하는 will 또는 desire, willpower라고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가 있냐면 쾌락. 이 쾌락이라는 것은 행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면 아주 좀 더 질이 떨어지는 원초적인 쾌락, 욕망, 섹슈얼 쾌락 같은 것들, 그리고 욕망,
desire,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또 aggressive한 것, aggressive,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욕, 식욕 이와 같은 것이 소위 말하면 의욕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여자를 봤을 때 갑자기 올라오는 욕망, 쾌락, 그것은 주로 어디서 나는 시상하부, 원초적인 1차 감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뇌관, 거기서 나오는데 항상성, 항상 우리를 몸을 지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상스럽게도 의식에 가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의식 부분에. 위치는 대뇌 하부에 있지만은 실제로 하는 일은 대뇌에 올라가서 일을 합니다. 왜? 대뇌 뇌관이 있는 데서, 중뇌와 뇌관이 있는 데서 대뇌의 각성을 끄고 열고 하는 작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의식기억, 무의식기억이지만 의식기억의 세상 대뇌에 올라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 특별히 크게 느껴지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감정과 의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일단 1차 감성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고 이것은 생각에 갖다가 붙이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가지의 감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어디서 나오면 편도체에서 나오는데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도체는 이것이 참 작은 크기고 측두엽 변연기에 속해 있지만은 무의식 기억이고 해서 감성의 뇌고 감성의 뇌 제일 톱에 있기 때문에 감성의 뇌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을 됩니다. 이 편도체는 어디서 무슨 작용하면 4가지 작용을 하는데 첫째는 파페츠 회로, 감정의 회로에서 거기서 순환하다가 끝나는 게 맞습니다. 파페츠 회로라는 것은 1935년에 파페츠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회로가 되는데요. 편도체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 설명. 오케이. 여기가 편도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연계, 특별히 그 심리학적 변연계, 이것이 대상 피질이 되고 앞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편도체는 여기 있는데 편도체는 이 아까 6가지 작용이 요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이 아래에서 내려놨다가 일단 올라와서 여기서 의식기억과 만난 다음에 이것이 해결을 보고 끝납니다. 그것을 1차 기능이라고 합니다. 1차 감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편도체에 공포라든지 어떤 편도체에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직접 여기 뇌관이 있습니다. 여기 편도체가 있고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으로 직접 작용을 시켜가지고 뇌관에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같은 각성 호르몬이 튀어나옴으로써 긴장을 하면서 빨리 해결을 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결을 봅니다. 뱀이 있을 때 뱀을 보면 금방 각성이 되면서 도망가든지 하는 작동을 하는 것이 근데 주로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거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 감정의 회로에서 해결이 됩니다. 한 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고 4번 6번까지 돌다가 대개는 끝나게 마련입니다. 끝날 때 대개는 일단은 일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작동이 끝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파페츠 회로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이 되고 두 번째는 파페츠 회로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그런 감정이 되었고 세 번째는 이 편도체하고 옆에 있는 하이포달라머스 시상하부는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주면은 시상하부에서는 여기서 자율신경, autonomy nerve system, 자율신경,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여기에서 전전두엽으로 직행해서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직행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이것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일로 올라온 다음에 이 전전두엽에서 다시 쇼부를 보게 되죠. 서로
타협을 보게 된 다음에 이것이 다시 내려와서 끝나게 됩니다. 전전두엽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는 정상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페치 헬에서 돌아가는 반응은 대개 0.125세컨드, 0.125세컨드의 해결을 봅니다. 그런데 6번 정도 하다가 한 90 정도 하다가 대개 그 감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해서 전두엽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해결을 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 이것은 대개 이것의 배가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의 파페치엘에서 도는 거에 배가 됩니다. 그래서 0.25 세컨드, 0.25 세컨드, 250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성에 내는 빨리 하는 감성의 반응과 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감성,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이포달라무스 시상하부를 자극을 해가지고 시상하부에서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뭐냐면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것을 분비하게 됩니다. 분비를 해서 그 공포라든지 아니면 감성작용을 누그러뜨리고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것이 뇌하수체, 여기 시상하부가 있고요. 뇌하수체를 자극해 가지고 콜티솔, 이것이 신장으로 와서 콜티솔, 내분비 콜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콜티솔을 분비해 가지고 그 온 공포라든지 이런 감정을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콜티솔을 분비하게 됨으로써 악영향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기거나 또는 암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 많이 증가된다든지 하는 그런 안 좋은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정, 지금 말씀드리는 편도체, 편도체 작용이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체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편도체가 밑에 있는 이 부분, 요 아래 파페치 헤로에서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올라오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내죠? 아리스토텔레스 내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ACC, 전 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직접 작용을 합니다. 감정은 여기에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반복되고 쌓였는데 같이 인지기능과 서로 훈련을 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제2차 감성, 정서가 되는데 정서 B에 해당됩니다. 정서 B는 아까 말씀대로 사랑과 같은 것, 여기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감정, 6가지 감정, fear, anger, surprise, disgust, happiness, sadness, 이와 같은 이 감정이 1차 감성인데 이것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성의 뇌와 서로 같이 협동을 할 때 좋은 방향으로 정서가 생기는 것이고 나쁜 방향으로 정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기는 정서는 사랑, 컴패션, 즐거움, 또 joyful 같은 것이 되겠고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생기는 것이 주로 우울증, 한, obsessive compulsive disease, 강박증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B가 되겠고 반대로 의와 의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을 갖다가 특별히 한데 편도체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내 ACC와 연결했을 때 정서 B가 생긴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와 의욕, 하이포달라머스, 시상하부에 있는 의와 의욕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will power, desire는 이 시상하부가 기본 감성인데 아까 말했는데 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이 기본 감성이냐? 쾌락, 또 식욕, 성욕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소위 보상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보상작용, 변연계와 보상작용, 전전도익과의 보상작용이 있는데 요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의와 의욕은 여기 시상하부에서 일어납니다. 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아까 이 편도체는 일로 올라가서 대상피질과의 작용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일로 올라가서 이 부분 정서 피. 근데 여기 하이포탈라무스에 있는 것은 앞에 부분, 여기서 앞에 부분으로 갑니다. 이 전전두엽의 앞에 부분으로 주로 많이 가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동을 할 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성 그물막이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대뇌를 열어주고 닫고 하는 작용을 하는데 무엇이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물막을 통해서 파이버들, 신경세포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것이 이 중간, 이 변연계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올려주는데 여기에 뭐를 해주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도파민을 형성합니다.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즐거웠고 쾌락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또 하나 도파민이 나오면서 편도체 작용을 줌으로써 세로토닌도 같이 나옵니다. 편도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왔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주로 1차 감성, 의욕은 요 아래에서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다시 사라져 버리는데 이것이 직접 전전두엽 여기다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주고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일로 올라가지고 여기서 인지기능과 같이 합동을 해서 만드는 것이 정서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메소 메소림빅 대뇌 하부와 변연계 연결, 또 메소코르티칼 대뇌 하부와 대뇌의 연결. 여기서 완전히 다릅니다. 요 앞에 밑에 있는 부분은 1차 감성이고 요 뒤에 위에 것은 2차 감성, 정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도파민이 어디서 나오냐면 뉴클레스 어쿰벤스라고 하는 호르몬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 앞에도 그렇습니다. 이 도파민이 아침에 올라와 줘야만 잠이 깨고 각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밑에 있는 시상하부가 중요하고 또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파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각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뇌사 상태로 있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2차 감성 가운데 의욕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욕. 다시 보시면은 시상하부와는 감정이고 보상작용으로 변연기 아래에 있는 부분에 도파민을 많이 형성해 주는다. 그리고 그것이 더 전전두엽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정서 A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참 무슨 아리까리하고 혼동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뭐가 냐면 대뇌 하부에 뇌가 있는데 대뇌 하부에 뇌에서 대뇌 그 중간 사이에서 돌아가는 것을 1차 감성이라고 하고 중간 사이에서 뚫고 와서 대뇌로 올라가는데 심리적인 변연계로 뚫고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2차 감성이다. 2차 감성을 정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1차 감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긴 감성이고 2차 감성은 태어난 후에 올라가서 인지기능과 서로 스킬,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훈련되는 감성, 그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인지기능, 이성에도 태어난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이성이 되거나 좋은 이성이 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감성도 훈련을 통해서 좋은 감성, 즉 정서로 변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태어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1차 감성은 자율운동도 하지만은 반사작용입니다. 주로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 급할 때 빨리 반사되는 것이 0.12세컨드. 그리고 조건 반사, 즉 대뇌까지 올라갔다가 일이 끝나는 것, 그것을 갖다 조건 반사. 보통 조건 반사 같은 작동을 6번 정도 하면 90초 내지 한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웬만한 감정은 앵글,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공포라든지 하는 것이 대개 한 90초 정도 되면은 대개는 가라앉거나 또 이렇게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 해결을 못 보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성의 운동은 자율운동도 될 수 있고, 자율운동은 왜냐하면 시상하부로 가서 자율신경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맥박이 뛴다든지 가슴이 뛴다든지 숨을 몰아쉰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반대로 또 수위운동, 대뇌에서 일어나는 조직되어 있는 근육 운동과 얼굴 운동, 말을 하는 것도 여기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반사작용,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작용, 자율운동과 반사운동과 수위운동, 이 세 가지를 다 1차 감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크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다면은, 자, 그러면 2차 감성, 정서, affection,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대뇌 이성의 뇌는 후천성이 뇌입니다. 후천성이 뇌이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 어떠한 훈련을 받느냐, 어떠한 기억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많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1차 감성, 본능의 뇌, 즉 느낌, 그리고 의욕, 감정, 요 세 가지 감성은 본능의 감성이기 때문에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차 감성이 그 대뇌와 감성 사이에는 변연계, 심리학적인 변연계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성의 뇌의 인지기능과 특별히 이성의 뇌 가운데 임펄스 컨트롤, 충동 억제작용하는 것과 같이 만나게 되면 소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갖다가 이성, 인지 훈련한다고 그러죠. 감성 훈련한다는 거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그 원초적인 1차 감성이, 즉 무의식 기억이 의식 기억과 만나 가지고 무엇으로 변하느냐? 정서로 변하게 됩니다. 정서. 그걸 정서라고 하는데, 장소는 아까 말한 대로 앞에 있는 부분, 그걸 11번, 12번, 그리고 47번, 46번, 10번. 이렇게 이제 특별히 OFC라는 것은 안화 전두엽, 오르비토 프론탈 콜텍스. 손흥민 선수가 얼굴을 다친 부분이 바로 안화본입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거. 눈 앞 위인데, 그 바로 뒤에가 뭐냐면 11번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잘못되면은 양심 이런 것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이 A가 되겠고, 그리고 조금 뒤로 올라가서 대상피질 ACC 32번, 거기에 전전두엽 47번, 46번, 10번, 이것이 이렇게 같은 부분에서 만나는 경우에 이걸 정서 B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강연한 걸 보면은 이 이성의 뇌, 감성의 뇌, 이성의 뇌, 감정의 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서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콜티컬 에모션, 즉 뭐냐면 콜텍스, 이성의 뇌와 에모션, 감성의 뇌가 서로 가서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인텔리전스 에모션, 역시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가 만났다. 인텔리전스 에모션, 또는 어드밴스드 에모션, 발달된 에모션이다. 또는 엠파시, 공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밑에 요것이 변연계라고 했습니다. 변연계. 변연계 밑에 파페체로가 있고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이게 보상회로가 있고 파페체로가 있는데,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의욕, 요거는 뭐냐면 1차 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1차 감성. 요것이 올라와서 이 대상 피질이나 안화 전두엽, 요 앞에 있는 부분, 여기에서 인지 기능과 같이 맞부딪혀서 이루어지는 것, 일종의 훈련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 정서라고 얘기하는데, 정서, 이 무뚝뚝하고 1차적인 그 감성이 여기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라고 이렇게 그걸 갖다 정서라고 하는데, 그 2차 감성이 결국 변한 것이 정서가 되는데 A와 B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감성이 정서가 될 때
항상 좋은 것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포지티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네거티브, 좋지 않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 있는 정서 A, 플라톤의 뇌, 이것은 대상 시상 하부에 있는 욕망, 욕구, 쾌락 같은 것이 일로 올라와서 도파민을 만들면서 만드는데, 여기에서 좋게 나오는 반응하는 정서가 뭐가 있냐면 인격, 양심, 도덕, 또 인내, 또 법률, 뭐 이와 같은 아주 좋은 것이 되는데,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되는 것이 뭐가 하면 엔티소셜,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비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드럭 애딕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A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하게 된 거예요. 이 포지티브하게 된 것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되게 보면은 성령에서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인내, 그와 같은 것이 되겠고, 반대로 정서 B, 아리스토텔레스네라고 했죠. 정서 B, ACC, 아리스토텔레스네. 거기에는 뭐냐면 편도체, 감정이 올라오고 우리는 이성의 뇌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포지티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 행복, 해피니스, joy, comfort, 또 compassion, 연민 같은 아주 이런 좋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나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이라고 있죠. 한, 우울증, 우울, 또 강박관념, 트라우마 같은 거. 특별히 편도체 트라우마를 많이 받는 경우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할 때는 자살 같은 것이 만들어지겠죠. 자살. 그것이 정서 B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서 B,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이 편도체고 이것이 해마입니다. 요것이 대상 피질,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안화전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심리학적인 변연계라고 했고, 심리학적인 변연계와 인지 기능을 같이 합쳐가지고 정서의 뇌 A와 B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감성은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1차 감성. 여기 뇌간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직접 올라와서 이 대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놓고, 요 하이포탈라무스, 시상 하부에서 있는 감성은 대개는 올라갈 때 요 앞에 있는 부분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전전제가 작동하기 전에 요 앞에서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든지 욕구 같은 것은 금방 해서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갑자기 음흉한 생각을 품었을 때 불과 한 90초 내에 그것은 대뇌의 작동에 의해서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반대로 편도체에서 나오는 감정은 여기서 주로 이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작동을 하다가 대뇌 ACC, 요 대상 피질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서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또 지속하고 해서 생기는 것이 정서 B이고, 이것이 하이포달라무스가 와서 앞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반복돼서 생기는 것이 정서 A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MRI 사진인데, MRI를 찍어 보시면 여기 보시는 요 변연계가 이렇게 파랍니다. 원래가 여기까지 파랗게 보이는데, 정서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보면 그 감정 정서가 이걸 뚫고 대뇌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서가 이렇게까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두엽에서 인지기능과 운동기능과 정서기능을 한다, 이렇게 세 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냐하면 1차 감성, 이것과 혼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1차 감성은 여기에 있고 요거 따로 있고, 그리고 정서의 뇌가 있고 여기에 이성의 뇌가 있다. 이성의 뇌는 인지기능과 그리고 운동의 뇌가, 운동기능 하는 부분 두 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브로드만을 가지고 만든 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서에 관한 것인데, 정서의 기능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언가 하면 피네아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노동자입니다. 하다가 이렇게 철대를 가지고 있다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이것이 바로 N쪽 눈 뒤로 해서 이 머리를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온순하고, 그리고 지적이며 또 리더, 반장 일을 하고 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난 다음에 눈이 멀었죠, 물론. 그리고 뇌에 많은 부분을 다쳤는데 184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다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살아서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antisocial, sociopath, 자기만 알고 더러운 소리하고 욕질하고, 그리고 예의도 없고 아주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친 이 자리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정서 A에 해당됩니다. 바로 정서 A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요 앞에, 요 부분, 요 뒤에 뇌가 있는데, 바로 요 뇌가 말하면 정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렇죠, 정서가 되겠죠.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파괴가 됐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정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티소셜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서 A는 양심, 도덕, 인격을 갖다 나오는데 사법부라고 하고, 또 플라톤의 뇌라고 이름을 지었고, 정서 B는 사랑, 연민, 한, 이 같은 것이 나오는데 문화부라고 지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서 A는 11번, 47번 앞에 안화전두엽, 전두엽이죠. 그 부분을 이 부분이죠. 거기에서 그 부분과 시상과 시상하부의 보상회로가 합쳐서 반복 운동을 통해서 2차 감성이 만들어진 결과, 파지티브한 결과는 도덕, 양심, 절제, 인내 등같이 성령의 열매가 되고, 네거티브한 건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마약종과 같이 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생긴 이 부분, 플라톤의 뇌에서 생긴 것에서 문학이 나오는데, 주로 에드가 알란 포나 이런 사람이 쓴 그런 문학 작품이 주로 이런 데에 기반해서 쓴 겁니다. 법률이나 도덕 같은 것을 중심으로 쓰는 문학 작품은 바로 정서 A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정서 B, 아리스토텔레스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ACC 32, 33회, 46 이성의 뇌가 서로 타협을 봐가지고 여기서 의식 기억과 무의식 기억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서가 되는데, 반복돼서, 그래서 파지티브하게 만들어진 게 사랑, 연민, 행복, 평화. 사랑,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여기 들어가고, 네거티브하게 만들어진 것은 우울하고 한, 뉴로틱한 것, 강박관념, 공황, 자살 같은 것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공감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공감 정서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의 산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애롭거나 힘들고 할 때 행복이나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문학을 합니다. 문학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냐? 편도체를 자극을 시키고, 여기를 ACC, 여기 정서 B를 자극을 시킴으로써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로토닌이겠습니다. 세로토닌이 나옴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갖다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문학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엠파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T.S. 엘리오트가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 엠파시를 주장한 것이 바로 그 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인간의 기억과, 그리고 기억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의 구성과 마음의 작동을 설명드렸고, 마음의 작동, 구성, 것을 통틀어 가지고
제가 알기 쉽게 뇌와 마음을 셋으로 구별했습니다. 이성의 뇌, 정서의 뇌, 감성의 뇌. 그래서 그 가운데 감성의 뇌, 감성의 뇌를 갖다가 primary sensibility, 1차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감성과 이성의 뇌가 심리적인 변연계에서 만나서 이루어진 것, 포지티브하게 이루어지고 네거티브하게 이루어진 것, 그걸 갖다 정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참 설명을 드린 것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클래시피케이션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성의 뇌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이성의 뇌는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기억이 형성된 것이 어떻게 생각으로 바뀌어나가는가, 그리고 생각으로 바뀌어나가기 전에 그것을 1차 의식과 2차 의식으로 나눠지는데, 1차 의식은 뭐고 2차 의식은 뭐고 의식은 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 설명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이 뇌과학을 어떻게 문학에 적용하느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문학에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굉장히 문학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사회의 공감이란 무엇이냐, 사회에 작동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이 뇌과학을 통해서 보시면은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한 것 가운데 제가 감성, 감정, 정서,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차 감성, 그 안에 감정, 느낌, 의욕, 이것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감정은 ACC, 대상필의 아리스토텔레스 내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랑 연민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의욕, 이것은 하이포탈라무스에 있는 것이 전두엽의 앞에 있는 부분에 가서 작동을 하면서 정서 A가 돼가지고 도덕적인 것 또는 모랄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감성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잘 안 되면 또 리피트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구글을 통해서나 또 책을 통해서, 특별히 그 에델만에 지은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는 책을 한번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